저축은 오랫동안 재정적 안정성과 예비자금 마련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주식과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 수단이 주목받으면서 저축의 경제적 열악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축이 주식 및 비트코인에 비해 왜 경제적으로 열악한지, 그리고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저축의 수익률은 매우 낮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지만 이 이자율은 매우 낮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저축계좌의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율이 1%인 저축계좌에 돈을 예치했을 때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2%라면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저축이 돈의 구매력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둘째, 주식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다. 주식 투자는 회사의 성장과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경제가 성장할 때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연평균 7에서 10%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저축계좌의 이자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익률이다. 예를 들어 만약 10년 동안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저축계좌에 동일한 기간 동안 돈을 예치하면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 셋째, 비트코인은 최근 몇 년 동안 극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된 통화이다.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점차적으로 수용되면서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예를 들어 2010년 비트코인의 가격은 몇 센트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6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이러한 극적인 성장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다. 물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위험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넷째, 저축의 기회비용이 높다. 기회비용은 특정 선택을 할 때 포기하게 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저축을 선택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만약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 1만 달러를 저축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을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훨씬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저축은 경제적 성장과 연계되지 않는다. 주식과 비트코인은 경제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의미하며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가치가 상승한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금융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저축은 경제적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는 저축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섯째, 저축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이다. 저축계좌의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가지 못하면 저축된 돈의 실제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이는 저축이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반면 주식과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주식은 회사의 수익이 인플레이션에 맞춰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 일곱째, 저축은 자산 증식을 제한한다. 주식과 비트코인은 자산 증식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주식은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반면 저축은 제한된 이자율로 인해 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덟째, 금융기술의 발전이 저축의 열악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투자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저축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자동화된 투자 플랫폼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저렴한 투자 관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저축 대신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 수단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아홉째, 저축의 유동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저축은 일반적으로 높은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긴급 상황에서의 출금 수수료나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주식과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으며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의 재정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저축에 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열번째, 저축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목표 달성에는 부족하다. 저축은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 주식과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1번째,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의 신뢰성에 비해 우월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거래 기록을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검증한다. 이는 데이터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며 해킹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반면 은행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 구조로 인해 해킹이나 내부 부정행위에 취약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12번째, 국제환전에서 비트코인의 우월성도 중요한 점이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으며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는 국제 송금 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게 한다.
전통적인 은행 송금은 며칠이 걸리고 높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몇 분 내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국제 비즈니스와 개인 간의 송금에서 비트코인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저축은 안정성과 보수성을 제공하지만 경제적 열악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주식과 비트코인은 높은 수익률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보안성, 비트코인의 국제 송금 효율성은 현대 금융 환경에서 중요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축뿐만 아니라 주식과 비트코인과 같은 다양한 투자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